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호남에서 발생한 동학혁명의 교훈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조선 말기의 왕실과 기득권 등의 국가 붕괴 조건이 민초의 동학혁명을 불렀습니다. 19세기 말은 바깥의 압력은 커지는데 중한 왕실과 지방 관료들의 운영은 취약해지는 전환기였습니다. 중앙의 명령은 내려오지만 현장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며 공정한 규칙은 현장에 닿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조세와 부역의 부담이 민초에게 집중되고 행정이 관행과 재량에 기대면 부패는 늘고 신뢰는 줄며 국가사회 공동체 협력은 무너졌습니다. 숭고한 도전 정신의 동학혁명을 감정 폭발로 축소하면 국가 생존의 교훈을 잃는다고 단언합니다. 제도가 민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불만을 흡수하지 못하면 분노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를 향해 터져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 체제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정당성이 무너지면 국가 사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내부 개혁으로 문제를 풀 역량이 약해지면서 외세의 힘을 빌려 위기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지는 상태였습니다. 이 유혹이 커질수록 국가의 선택지는 줄고 외세의 개입의 명분은 커집니다. 동학은 바로 그 위험한 경사로를 멈추라는 민초의 경고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호남의 동학혁명의 본기는 민초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와 전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초는 탐관오리와 기득권의 부패 구조를 끊고 공정한 조세와 책임 행정, 억울함을 제도로 해결하는 통로를 요구했습니다. 생존과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민초는 조직과 규율로 움직이며 국가사회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호남의 동학을 분열의 소재로 소비하지 말고 각성의 원천으로 세워야 합니다. 호남에서 불꽃이 먼저 타오른 사실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무너질 때 어떤 곳이 먼저 임계점을 드러내는지 보여준 경보입니다. 호남의 혁명 정신은 누구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능 그리고 부패를 끊고 능력과 공정을 세우자는 기준의 외침으로 읽혀야 합니다. 민초의 이 요구는 단순하지만 국가의 뼈대를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권력이 책임을 지지 않고 법과 행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득권이 강화되고 기회균 등 공정거래, 공개 경쟁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정부와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전주화약과 집강소가 보여준 것은 운영의 힘이었습니다. 1809, 14년 전주에서 전주화약이 있었습니다. 충돌을 멈추고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선택이었고 피해를 줄이며 절차를 재가동하려는 합의였습니다. 충돌이 계속되면 민생 피해가 커지고 행정이 붕괴하며 붕괴는 외부 개입의 통로로 바뀌기 쉽습니다.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여러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민초는 파괴가 아니라 현장 운영을 복구하려 했고 부패 단속과 민원 해결과 질서 유지를 시도했습니다. 민원이 어디로 들어가고 누가 처리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록이 남는지가 신뢰의 뿌리로 작동합니다. 결국 정치는 말이 아니라 프로세스이며 프로세스는 공개와 기준과 책임으로 굳어질 때 신뢰를 만듭니다.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면 결과가 좋아도 의심이 남고 결과가 나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 조선의 누적된 적폐를 혁신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근대적 제도 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방향이 아니라 규칙으로 완성됩니다. 가보개혁은 근대적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분 질서와 행정 재정의 모순을 손보려는 시도였고 국가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개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보개혁의 핵심 교훈을 간판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고 정리합니다. 권한 배분이 바뀌지 않고 예산 흐름이 그대로이며 인사 기준이 흔들리고 감사와 공개가 약하면
개혁은 문서에만 남고 현실에서는 되돌아옵니다. 규칙이 굳지 않으면 기득권은 빈틈을 찾아 다시 민초를 포획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의사결정은 기록되어야 하고 기준은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에는 책임이 붙어야 합니다. 실패가 은폐되지 않고 개선으로 연결되는 학습 구조가 있어야 국정의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결국 외세 의존의 대가가 청일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동학혁명 와중에 조선 정부가 내부 개혁으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외세에 기대는 선택을 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1594년 6월 무렵 충청남도 아산 일대에 청군이 들어오고 비슷한 시기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상륙하면서 조선 땅이 국제 군사 경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서울 경복궁이 일본군에 의해 장악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정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선전되었고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은 조선과 그 주변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1894년 9월 15일 평양 일대 전투가 벌어졌으며 1894년 9월 17일 압록강 하구 인근 해역의 해전이 이어졌습니다. 1894년 11월 21일 랴오둥반도 리순 일대가 함락되고 1895년 1월부터 2월 사이 산둥반도 웨이하이웨이 일대 전투가 이어지며 승패가 굳어졌습니다. 이 시간표가 역사의 장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경로입니다. 내부 개혁을 외면하고 외세에 기대는 순간 국내 갈등은 국제 전쟁으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국가는 선택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민초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이 결국 민초의 생존과 국가의 주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득권의 이기적인 협력자 정치가 국권 상실의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주권은 더 취약해졌고 외세의 이해관계가 국가 운영 위로 올라앉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외부 압박이 커지는데 내부 책임 설계가 무너지면 국가는 더 빨리 분열하고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내부 분열은 외부 압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외부 압박은 내부 책임 회피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공포되며 국권 상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외부의 강압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정당화한 협력자 정치가 결합되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 등 병합에 협력한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무너질 때 마지막 문이 내부에서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권을 잃으면 국민은 권리의 주체에서 지배의 대상으로 추락합니다. 법과 행정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에서 통치의 장치로 변질되기 쉽고 국민의 삶은 선택과 자율이 줄며 통제와 강제가 늘어납니다. 이 결말이 동학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얼마나 잔혹한지를 증명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진단은 신뢰 하락과 책임 실종으로 정리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험 신호는 사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뢰가 깎이는 속도에서 나타납니다. 국제 비교에서 정부 신뢰가 30%대 수준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는 더 낮게 평가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부패인식 지표가 60점대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거론되는 현실도 투명성과 이해충돌 통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경제구조도 체제 안정과 직결됩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90% 안팎 수준으로 언급되는 구조에서는 가계의 회복력이 약해지고 민생 불안은 정치적 분열로 번지기 쉽습니다. 출산율이 0점대에 머무는 현실은 국방, 복지, 지역 경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흔듭니다.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 결혼과 출산과 도전이 위축되고 위축이 길어지면 성장과 통합이 함께 약해집니다.
조선 말기의 경로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운영 실패의 재현 가능한 경로입니다. 민초의 요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내부는 썩고, 내부가 썩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며, 취약해진 국가는 분열과 무기력으로 더 쉽게 흔들립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수호는 외부 탓이 아니라 내부의 신뢰와 책임 체계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처방은 정파를 초월한 규칙 연합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가 기록되어야 하고 공개가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책임이 사라지고 공개가 없으면 불신이 폭증합니다. 공개된 기록은 권력을 신중하게 만들고 국민을 검증자로 세우며 검증이 가능해질수록 국정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산과 인사는 기준과 절차 공개가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은 목표와 지표와 기한이 분명해야 하고 성과가 나쁘면 자동으로 재설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직무 기준과 검증 절차가 분명해야 하며 이해 충돌은 강력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감사로 작동해야 하고 책임은 실제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는 정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정파를 초월한다는 말은 책임을 흐리자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누구든 성과를 내면 평가받는 규칙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진영 싸움으로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호남의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을 깨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호남의 동학은 분열을 부추기는 깃발이 아니라 부패를 끊고 공정을 세우라는 기준의 깃발이었습니다. 호남의 혁명 정신은 폭력과 증오가 아니라 정직과 책임과 공정의 요구로 나타나야 합니다. 호남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요구하며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시민검증 문화를 앞장서 만들 때 대한민국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호남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은 특정 정파를 돕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호남이 먼저 공정한 법치와 투명한 예산과 근거 있는 인사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요구하고 그 기준으로 전국을 깨우라는 요청입니다. 이남용 교수는 호남의 혁명 정신이 국가를 살리는 자산으로 다시 타올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민초의 요구를 제도로 반영하면 신뢰가 쌓이고 체제는 강화됩니다. 민초의 요구를 외면하면 불신이 쌓이고 내부는 썩으며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고 그 끝은 전쟁과 주권과 존엄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드넓은 곡창지대 호남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